네. 저는 전북대학교 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의 박승용입니다. 오늘 제가 BCCRC에서 강의를 맡은 부분은 기계환기 기초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 강의는 삼성서울병원 서지영 교수님 강의록을 많이 참조하였습니다. 일단 우리가 기계환기 장치를 보게 되면 처음 이제 잘 모르기도 하고 또 우려되는 비품 때문에 두려움을 많이 갖게 되는데요. 오늘 제 강의가 여러분의 두려움을 조금 줄여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레스피레이터리 페일리어가 있을 때 단계적 접근을 보시면 로우 플로우 시스템, 그 다음에 옵티플로우라고 하는 하이 플로우 시스템을 거쳐서도 잘 유지가 되지 않는다면 일부 환자에서 NIV를 시행해 볼 수 있고 NIV를 시행하고 실패하거나 아니면 일부 환자에서는 오늘 말씀드릴 메커니컬 벤틸레이터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런 메커니컬 벤틸레이터를 스케마틱하게 그려보면 폐포와 대기 사이의 O2와 CO2의 이동을 우리가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기계인데요. 하이 프레셔 에어와 옥시전을 믹싱해서 우리가 컨트롤 패널에서 조작하는 값이 일렉트록 로직에서 계산이 돼서 일정한 압력이나 플로우로 환자 측에 전달이 되었다가 익살레이션 밸브가 열리면 환자가 측에서 공기가 빠져나가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환자 측으로 들어가는 공기에 앞서서 노폐물을 걸러주기 위해서 필터가 있고요. 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주기 위해서 휴미디파이어라고 하는 게 달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벤틸레이터의 처음 시작은 1555년 벨라지안이라는 사람이 개의 트라키아에 구멍을 내고 이렇게 바람을 집어넣는 데에서 시작을 하였습니다. 초창기 메커니컬 벤틸레이터는 네가티브 프레셔 벤틸레이터였습니다. 아이언렁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이런 벤틸레이터를 사용하였는데 우리가 이걸 이제 사용하게 된 계기는 우리가 하는 자바로흡이라고 하는 것은 음압 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스트 월이 확장이 되고 다이아프램이 아래로 내려가면 플루랄 프레셔가 네가티브로 떨어짐에 따라서 안에 있던 렁이 확장이 되는 그런 자바로흡, 음압 환기를 하게 되는데요. 최근에 우리가 배우는 메커니컬 벤틸레이터라고 하는 것은 양압 환기를 하게 됩니다. 즉 플루랄 프레셔가 네가티브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장치가 포지티브 프레셔로 압력을 밀어넣어주는 그런 양압 환기를 하게 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양압 환기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큰 압력이 필요할까요? 이게 이제 이퀘이션 오브 모션이라고 하는 공식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복잡하셔도 이 공식 정도는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토탈 프레셔는 베이스라인 P배 레지스턴스를 극복하기 위한 프레셔와 일레스티시티를 극복하기 위한 프레셔를 더한 값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일레스틱 프레셔는 이 풍선으로 대비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즉 잘 불어지는 풍선에 바람을 넣는 것과 딱딱한 풍선에 바람을 집어넣는 거에 어느 풍선에 더 많은 압력이 필요할까요? 아무래도 딱딱한 풍선, 그러니까 딱딱한 렁에 우리가 공기를 집어넣는데 더 많은 압력이 들어가겠죠. 그게 PEL이 되겠습니다. 다음 PRES는 우리가 이제 빨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아이스 커피에 있는 빨대와 그다음 따뜻한 커피에 있는 빨대의 내경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경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쪽 내경에서 바깥쪽 내경으로 바람을 집어넣는 데 있어서 압력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압력을 PRES라고 얘기를 하고 이 두 가지 압력에 P를 더한 값이 토탈 프레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이제 벤틸레이터를 작동하는 데 있어서 처음 나오는 값이 브레스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브레스의 종류에는 총 4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환자의 흡기 노력과 전혀 상관없이 저희가 세팅한 값이 그대로 들어가는 것을 컨트롤드 브레스 또는 맨데토리 브레스라고 하고 환자가 흡기 노력이 있을 때 그것을 벤틸레이터가 인지를 하고 기계가 구동되는 그래서 어시스트 모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어시스트 브레스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 서포티드 브레스는 프레셔 서포티드 벤틸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건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환자에 의해서만 트리거가 되고 플로우 사이클을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나 제가 하고 있는 그런 호흡은 스판테니어스 브레스. 그래서 호흡의 모든 강도나 길이나 이런 거를 조절하는 그런 스판테니어스 브레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 벤틸레이션 사이클을 우리가 구성하는 데 있어서 트리거와 사이클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트리거라고 하는 말은 이제 방아쇠라고 하는 말인데요. 즉 인스피레이션을 언제 시작할 건가를 나타내는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자바로흡이 없다면 우리가 세팅한 값이 일정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머신 트리거 또는 타임 트리거라고 얘기를 하고 환자가 자바로흡이 있을 때는 엔도트라케얼 튜브 내에서 자바로흡을 할 때 발생하는 프레셔나 또는 플로우를 트리거, 센시티비티 그거를 감지해서 하는 인스피레이션 시작이기 때문에 프레셔 또는 플로우 트리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인스피레이션이 시작했으면 언제까지 인스피레이션을 하고 익스피레이션으로 갈까요? 그걸 이제 사이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프레셔 타입의 브레스에서는 타임 사이클을 하게 되고, 일단 볼륨 타입의 브레스에서는 볼륨, 일정한 볼륨이 다 들어가면 사이클링하는 볼륨 사이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징적으로 프레셔 서포티드 벤틸레이션에서는 이 두 가지 모드와는 다르게 플로우 사이클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타임 플로우, 타임 프레셔 커브에서 보시면 플로우가 일정하게 지나가고 프레셔 모드에서는 이렇게 프레셔가 올라갔다 떨어지는 이런 양상으로 보이는데요. 우리가 보는 일정한 머신 트리거에서는 이 핍에서 네거티브 디플렉션이라고 하는 게 발생하지 않지만 페이션트 트리거를 할 때는 환자가 끌어당기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 이 네거티브 디플렉션이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임 프레셔 모드에서 네거티브 디플렉션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자바로흡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이제 말씀드린 그런 브레스와 거기에 각각의 볼륨 컨트롤과 프레셔 컨트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볼륨 컨트롤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일정한 볼륨이 다 들어가면 사이클링 하는 그런 모드가 되겠고, 프레셔 컨트롤은 일정한 압력이 일정한 시간 동안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차이점을 보시면은 이제 볼륨 사이클에서는 볼륨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프레셔 타입에서는 당연히 프레셔가 일정하게 유지되는데 반해서 환자의 렁 상태에 따라서 볼륨 컨트롤 모드에서는 에어웨이 프레셔가 변동이 심하고 프레셔 타입에서는 그 환자의 렁 상태에 따라서 타이달 볼륨이나 플로우가 굉장히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볼륨 컨트롤과 프레셔 컨트롤에 어떤 게 더 좋냐 하는 것은 아직 디베이트가 있습니다. 2015년 코클란 리뷰 데이터를 보더라도 아직 프레셔 컨트롤, 볼륨 컨트롤 어떤 것이 더 좋다고 정확히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기본적인 모드의 모양을 이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볼륨 타입의 어시스트 컨트롤 벤틸레이션을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어시스트 컨트롤이기 때문에 환자가 자바로흡이 없을 경우에는 컨트롤, 맨데토리 브레스가 유지가 되다가 환자가 자바로흡이 생기면 어시스트 브레스가 되는 볼륨 타입의 그런 벤틸레이션 모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호흡 노력이 없는 경우에는 머신 트리거가 되기 때문에 타임 트리거가 되겠고, 볼륨 타입이기 때문에 사이클은 볼륨 사이클이 되겠습니다. 어시스트 브레스에서는 환자가 트리거링을 하기 때문에 플로우 또는 프레셔 트리거가 되겠고, 마찬가지로 볼륨 타임 모드이기 때문에 사이클은 볼륨 사이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세팅 값을 보시면 볼륨 타입이기 때문에 타이달 볼륨을 세팅하게 됩니다. 그래서 타이달 볼륨을 400으로 예를 들어 세팅을 했다 하고, 우리가 공통값인 뭐 핍은 5, 그다음에 편의상 레스피레이션 레이트는 10회로 한다면 분당 10회이기 때문에 한 사이클은 60초를 10으로 나눈 6초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I 레이쇼를 1대2로 우리가 세팅을 했다면 6초 중에 3분의 1인 인스피레이션은 2초가 되겠고 4초 동안 익스팔레이션이 되는 그런 모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드를 풀어서 설명을 하면 우리가 2초 동안 400cc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초당 200ml의 속도로 2초 동안 공기를 밀어넣어서 400이라고 하는 타이달 볼륨이 다 들어가면 익살레이션 하라 이런 뜻이 되겠고요. AC 모드이기 때문에 환자가 자바로 트리거링을 하면 그때마다 이 값으로 그대로 밀어넣어주고, 만약에 환자의 자바로흡이 없다면 우리가 세팅해 놓은 10번만 호흡을 유지하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로 살펴보면 타임 플로우, 타임 프레셔, 타임 볼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초 동안 0.2에 우리가 200cc의 속도로 2초 동안 밀어넣어주면 그동안 압력은 계속 증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400이라고 하는 볼륨이 다 들어가면 익살레이션 하라. 그리고 자바로흡이 현재 없기 때문에 6초에 한 번씩 1, 2, 3, 4, 5, 6초에 한 번씩 같은 모양으로 이 그래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플로우 패턴이라고 하는 것을 입력을 하게 되는데요. 플로우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이 플로우 모양이 어떻게 들어가느냐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퀘어 패턴이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일부 환자에서 디센딩 램프를 또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센딩 램프나 사인이나 디케이 같은 경우는 잘 사용하지 않으니 여러분들은 잘 모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볼륨 타입의 포즈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엔드 인스피레이토리 포즈라고 하는데, 이걸 가령 1초로 걸었다라고 하면 이 엔드 인스피레이토리 포즈는 인스피레이션 타임에 이제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가 인스피레이션이 2초였죠. 근데 그 중에서 1초를 포즈를 해야 되니까 1초 동안 400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400이 1초 동안 다 들어가고 1초 동안 포즈를 한 다음에 익살레이션 하는 그런 모드가 되는데요. 그래서 앞서 그래프와 달리 1초 동안 400이 다 들어가고 그동안 압력이 증가했다가 400이 유지되는 동안 압력이 이렇게 떨어져서 플라토를 이루다가 익살레이션 하는, 그리고 자바로흡이 아직은 없기 때문에 6초에 한 번씩 같은 모양의 그래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계속 증가하던 이런 그 압력 곡선에서 이렇게 플라토를 만들어내는 이 곡선에 대한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서 설명드렸던 이퀘이션 오브 모션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토탈 프레셔가 P배 레스피레이터리 프레셔, 레지스턴스 프레셔와 일레스틱 프레셔를 더한 값이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이 값에서 압력을 400을 밀어넣어 준 다음에 잠깐 1초 동안 멈춘다라고 하면 어떤 프레셔가 제로가 될까요? 바로 이 PRES라고 하는 값이 제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이 갑자기 떨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떨어지고 나서 P배 PEL을 더한 이 플라토를 이루는 값이 1초 동안 유지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 프레셔를 플라토 프레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볼륨 모드이기 때문에 환자의 렁 상태에 따라서 압력 곡선의 변동이 심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AC 모드인데 환자가 20회로 자바로흡을 한다 생각을 하면 20회면 3초에 한 번씩이겠죠. 근데 이 환자가 뭐 편의상 굉장히 레귤러하게 숨을 쉰다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네거티브 디플렉션이 생기면서 3초에 한 번씩 똑같은 그래프가 만들어지겠죠. AC 모드이기 때문에 어시스트, 트리거링을 인지해서 그런 모드가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은 프레셔 타입의 어시스트 컨트롤 벤틸레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바로흡이 없는 경우에는 컨트롤 맨데토리 브레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트리거링은 이제 머신 트리거일 때는 타임 트리거가 되겠고 사이클은 프레셔 모드이기 때문에 타임 사이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환자가 자바로흡이 있을 때는 환자가 트리거링을 하기 때문에 플로우 또는 프레셔 트리거링이 되겠고 마찬가지로 프레셔 모드이기 때문에 사이클은 타임 사이클이 되겠습니다. 실예를 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PIP, 그다음에 레스피레이션 레이트, I 레이쇼, 그래서 이제 타임 사이클이라고 하는 흡기는 2초가 되는데 이 값은 모두 동일하죠. 근데 아까 볼륨 모드에서는 타이달 볼륨을 400으로 했었고 이건 프레셔 모드이기 때문에 PIP 어버브 프레셔를 편의상 10cm H2O로 책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모드를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베이스라인 PIP 5를 유지를 하다가 우리가 일정한 시간이 되면은 PIP 어버브 프레셔가 10이었기 때문에 15까지 압력을 올려서 흡기가 2초이기 때문에 2초 동안 그 압력을 유지한 다음에 익살레이션 하라라는 그런 모드가 되겠고, 또 마찬가지로 AC 모드이기 때문에 환자가 자바로흡을 하면 자바로흡 할 때마다 동일한 호흡을 제공을 하고 환자가 자바로흡이 없어지면 최소한 10번은 해줘라, 이런 모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임 플로우, 타임 프레셔, 타임 볼륨 값을 보시면 이 한 칸이 5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트리거링이 이제 타임 트리거 일정한 시간이 되면 15까지 압력을 2초 동안 유지를 한 다음에 익살레이션 하는 값이 되겠고, 그거에 맞춰서 플로우는 디센딩 하는 패턴을 보이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 압력을 이제 5에서 15까지 올리는데 얼마나 빨리 올리느냐, 이 값을 우리가 라이징 타임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이 라이징 타임을 환자의 요구도에 맞춰서 임상 의사는 빠르게 또는 천천히 설정을 해가지고 환자가 편안하게 압력을 받아낼 수 있도록 세팅을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압력 모드이기 때문에 압력은 일정한 데에 반해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플로우나 볼륨이 베리에이션이 심한 그런 모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이제 환자가 20회로 숨을 쉰다라고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AC 모드이기 때문에 트리거링이 될 때마다 내가 세팅해 놓은 그 값이 그대로 들어가는 그런 모양을 보이게 되고요. 환자가 20회로 쉬기 때문에 압력 곡선에서는 네거티브 디플렉션을 보이게 됩니다. 프레셔 서포티드 벤틸레이션은 압력 모드이기 때문에, 프레셔 모드이기 때문에 다른 압력 모드와 유사한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 특징적인 차이점은 트리거링, 그러니까 이 벤틸레이션의 시작이 무조건 환자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우리가 사이클이 다른 프레셔 모드에서는 일정한 시간 동안 압력을 유지를 한 다음에
익살레이션을 하라고 했지만 이 프레셔 서포트 벤틸레이션에서는 플로우 사이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가 숨을 쉬려고 할 때 압력 보조가 일어나면 우리가 일정한 플로우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플로우에서 가령 뭐 20% 30%까지 플로우가 떨어지게 되면 익살레이션 밸브를 열어서 익스피레이션 해라. 이런 플로우 사이클을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프레셔 서포트 벤틸레이션은 브레스 바이 브레스 베리에이션, 그 숨을 쉴 때마다 각 호흡이 굉장히 다른 볼륨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각기 다른 그런 특징을 보이게 되고요. 또 이 프레셔 서포티드 벤틸레이션은 다른 모드보다 기계와 환자의 동조가 좋기 때문에 위닝 모드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고요. 프레셔 서포트 벤틸레이션에는 앞서 말씀드린 핍과 핍 어버브 프레셔를 설팅을 하고, 여기에서는 플로우 사이클을 하기 때문에 일부 벤틸레이터에서는 약간 다른 이제 값으로 우리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익스피레이토리 센시비티라고 하는 값을 이제 세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토탈 맥시멈 플로우에서 과연 몇 프로까지 플로우가 떨어졌을 때 익스피레이션을 할 건가라는 값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보통 우리가 25%로 세팅을 하게 되는데, 요거는 맥시멀 플로우의 25%까지 플로우가 떨어지면 익살레이션 밸브를 열어서 익스피레이션 하라, 이런 이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앞서 그 머신 트리거 하는 AC 모드와는 달리 이거는 무조건 이 네거티브 디플렉션이 있을 때만 호흡이 들어가는 그런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그때마다 플로우가 제각각 다른데 이 플로우의 특정 플로우 값으로 떨어졌을 때 익살레이션을 하기 때문에 다른 프레셔 모드와 다르게 이 인스피레이션 타임이 또 다 제각각인 그런 패턴을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많이 헷갈려하는 이제 CPAP 모드가 있는데요. CPAP 모드는 우리가 핍을 걸고 프레셔 서포트를 제로로 만들어 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브레스 동안에 포지티브 프레셔를 일정하게 유지를 해주고 그 사이에서 그냥 자바로흡을 하게 만드는 그 모드가 CPAP 모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SIMV 모드가 되겠습니다. SIMV 모드를 우리가 이제 단어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맨데토리 브레스를 인터미턴트하게 싱크로나이즈 해라. 싱크로나이즈드는 우리가 수영에서 이렇게 두 가지 선수가 이렇게 맞춰서 하는 게 싱크로나이즈죠. 그러면 이건 뭐냐면 기계환기를 환자가 자바로 하려는 거하고 맞춰서 해라, 이런 뜻이 되겠고요. 그거를 인터미턴트하게 어느 때는 주고 어느 때는 안 주고 이런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그래서 환자가 자바로흡이 없는 경우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환자가 자바로흡이 있는 경우에 그 중에서도 내가 세팅해 놓은 값보다 환자가 더 많이 쉴 경우에 내가 세팅해 놓은 값은 그대로 주지만 내가 세팅해 놓은 값 이상으로 환자가 쉰다면 그때는 자바로흡을 허용하는 그런 모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로 한번 우리가 자세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볼륨 타입의 AC 모드고요. 포즈가 있던 거입니다. 자바로흡이 없기 때문에 네거티브 디플렉션 없이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졌었는데, 여기서 자바로흡이 생기면 네거티브 디플렉션이 생기면서 똑같은 모양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AC 모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여기에 똑같이 세팅을 하고 SIMV에서 20회로 우리가 한다면 내가 세팅해 놓은 10번은 내가 세팅해 놓은 값대로 들어가지만 이 10번 이상 초과되는 값에 대해서는 자바로흡을 하게 하는, 그래서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를 한번 눈여겨보시면 SIMV에 대해서 우리가 잘 확인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프레셔 타입의 SIMV를 또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보여드렸던 프레셔 타입의 AC 모드에서는 이런 모양이었고, 자바로흡을 하게 되면 이렇게 네거티브 디플렉션이 생기면서 같은 모양이었지만, SIMV 모드의 프레셔 모드에서는 10번은 이런 모양으로 주지만 10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바로흡을 하게 하는 그런 모드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본 모드에 대해서 이제 그래프를 통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공통된 부수적인 것과 그 다음에 뭐 ARDS, 그 다음에 하이퍼캐프니 레스피레이터 페일리어 때 우리가 어떻게 세팅을 하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FiO2라고 하는 걸 우리가 세팅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FiO2는 0.2에서 100%까지 설정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100%에서 시작을 해서 넌 톡식 레벨인 0.6 이하로 낮추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PB나 이런 걸 세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타겟은 ABJ 세츄레이션이 90% 이상, 알베올라 O2 분압이 60mmHg 이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FiO2를 가급적 미니멈하게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 FiO2를 1.0에서 빨리 0.6으로 낮추기 위해서
우리가 션트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보통 많이 주는 값이 PB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PB라고 하는 거는 컬랩스와 아텔렉타시스를 이제 막기 위해서 하는 거고, 보통 PB는 한 3에서 20 정도를 주게 되는데요. 이 베스트 PB라고 하는 거는 어떤 질환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세팅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환자의 경우에는 피지올로직 레벨이 5 정도 되기 때문에 보통 5cm H2O로 시작하는 게 일반적이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보통 10에서 15분 사이의 간격으로 3에서 5 정도의 핍을 증감 또는 감소를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니셜 콜은 빨리 FiO2를 0.6 이하로 낮추기 위하는 게 이 핍의 이니셜 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핍을 설명하는데 제 이제 학생 사진인데요. 요걸 많이 제가 보여줍니다. 그래서 완전히 아텔렉타시스가 되지 않고 또 오버 디스텐전이 되지 않는 적절하게 이제 핍을 걸어줘서 우리가 션트를 예방하고 또 런 컴플라이언스를 좋게 하는 그런 값이 베스트 핍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핍은 항상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인트라소라식 프레셔, 그러니까 이 렁 안쪽에 우리가 압력을 핍을 세게 걸어 놓으면 비너스 리턴이 감소하게 됨에 따라서 프릴로드가 줄어들어서 카디악 아웃풋이 감소하고, 그에 따라서 BP가 떨어지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이 핍을 거는 환자에 있어서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하이 핍이 좋냐, 로우 핍이 좋냐, 또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디베이트가 많이 있는데요. 최근 메타어널라이시스 결과를 보시면 세계 트라이얼에 우리가 한 2,000명 이상의 데이터를 봤을 때 전체적인 ARDS 환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는 하이 핍과 로우 핍이 큰 차이가 없었지만 PF 레이쇼 200 이하의 모더레이트 시비어 ARDS에서는 하이 핍이 좀 더 좋은 그런 결과를 보여줬기 때문에 ARDS 환자의 경우에서는 약간 하이 핍을 걸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커니컬 벤틸레이터의 인디케이션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면 일단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죠. 하나는 O2가 떨어진 하이폭식, 그 다음에 CO2가 올라간 하이퍼캐프닉이 있을 수 있겠고, 그 외에도 뭐 에어웨이가 언스테이블한 경우, 시저나 뭐 뉴럴로직 임페어먼트가 있는 경우, 또는 브론코스코피나 뭐 다른 프로시저를 하는 경우에도 우리가 벤틸레이터를 사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냥 하이폭식과 하이퍼캐프닉 레스피레이터리 페일러의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을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하이폭세미아가 일어나는 기준은 우리가 의과대학에서 배웠겠지만 알베올라이와 아터리의 O2의 분압이 정상이냐, 차이가 정상이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우리가 구분을 하고, 이게 이제 차이가 존재하는 걸 보면 VQ 미스매치, 션트, 그다음에 디퓨전 자체에 리미테이션이 있는 경우로 살펴볼 수가 있고, 우리가 주로 많이 이 벤틸레이터의 인디케이션이 되는 ARDS나 뉴모니아 이런 거, 풀모너리 이데마 같은 경우는 션트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벤틸레이션 퍼퓨전, VQ라는 말이 자꾸 나오는데요. 렁은 벤틸레이션도 되고 퍼퓨전도 되는 기관이죠. 그래서 이 벤틸레이션과 퍼퓨전이 적절한 비율로 잘 유지가 돼야 되는데 정상 범위가 한 0.8에서 1.2 정도 됩니다. 근데 이 벤틸레이션 퍼퓨전의 비율이 틀어진 경우, 그것을 VQ 미스매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푸어 벤틸레이션 자체가 잘 되지 않아 가지고 VQ 미스매치가 생긴 것을 션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션트가 하이폭세미아의 대표적인 기전인데요. 이런 하이폭세미아를 그러면 있는 환자에서 우리가 벤틸레이터 교정을 해줄 때 앞서에는 모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어떻게 우리가 세팅을 해야 하이폭세미아를 교정해 줄 수 있을까요? 제일 좋은 거는 제일 쉽게 좋은 게 아니고요.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FiO2를 빨리 증가시켜 주는 거일 겁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FiO2는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0.6 이하로 빨리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FiO2를 무작정 높일 수는 없고 0.6 이하에서 적절한 하이폭세미아를 교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션트를 교정을 해야 되는데, 그 방법, 그러니까 VQ 미스매치를 교정하게 되는데, 그게 핍을 조절하거나 이거 핍을 조정함에 따라서 리크루먼트를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ARDS는 뭐 선생님들도 잘 아시는 헤테로지너스한 디지즈고요. 이런 하이폭세미아의 대표적인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이런 ARDS가 있을 때 메커니컬 벤틸레이터를 하는 세팅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벤틸레이터 인듀스드 렁 인저리를 일으키지 않으면서 벤틸레이션을 하는 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벤틸레이터 인듀스드 렁 인저리는 뭐 볼루 트라우마, 아틀렉 트라우마, 뭐 바이오 트라우마, 바로 트라우마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벤틸레이터를 걸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손상받지 않은 렁이 인저리를 입지 않게 그러니까 이런 인저리들이 일어나지 않게 벤틸레이터가 구동될 수 있도록 세팅을 하는 것이 ARDS의 메커니컬 벤틸레이터 세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대표적인 것으로 렁 프로텍티브 벤틸레이션 스트래티지라고 하는 게 있고요. 이거의 부수적으로 어정티브 스트래티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렁 프로텍티브 벤틸레이션 스트래티지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고 그건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제일 에비던스가 많고 서바이벌의 베네핏이 많은 로우 타이달 볼륨 그래서 프리딕티브 바디웨이트나 아이디얼 바디웨이트의 6ml 이하로 우리가 타이달 볼륨을 세팅하는 게 있겠고 또 앞서 말씀드렸던 플라토우 프레셔라고 하는 게 30cm H2O 이하로 세팅이 되도록 우리가 조절을 해야 되겠고 FiO2를 0.6 이하 이거에 맞는 적절한 렐러티브 하이 핍을 걸어주겠고 이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하이퍼캐프니아를 pH가 7.15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 그대로 좀 지켜보는 퍼미시브 하이퍼캡니아가 있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어정티브 스트래티지가 있는데요. 리크루트먼트, 그다음에 NM 블로커 사용, 그다음 프롬 포지션이 있겠습니다. 로우 타이달 볼륨은 뭐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는 2000년도 NEJM ARDS 네트워크 트라이얼에서 로우 타이달 볼륨이 기존의 트레디셔널 하이 타이달 볼륨에 비해서 서바이벌 베네핏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했고 거의 메커니컬 벤틸레이터, 특히 ARDS 환자의 세팅에 있어서는 뭐 바이블 같은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플라토 프레셔에 대한 연구가 되겠는데요. 하이 타이달 볼륨이건 로우 타이달 볼륨이건 플라토 프레셔가 증가함에 따라서 모탈리티가 올라가는 그래서 우리가 플라토 프레셔를 보통 30cm H2O 이하로 세팅을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알베올라 리크루트먼트 PB 있는데요. 이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FiO2를 0.6 이하로 낮추면서 아텔렉타시스를 줄이고 우리가 션트를 예방하는 그런 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더 핍을 조정해서 우리가 닫혀 있는 알베올라를 여는 것을 리크루트먼트 매뉴버라고 하는데요. 리크루트 매뉴버를 오늘 제가 설명드릴 수는 없고 이 사진으로 리크루트먼트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컬랩스 돼 있고 오버 디스텐전 돼 있는 것을 핍이나 타이달 볼륨을 적정히 조정을 해서 이렇게 알베올라가 열리도록 만드는 것을 알베올라 리크루트먼트 매뉴버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 NM 블로커가 있는데요. NM 블로커 같은 경우는 이제 early ARDS에서 moderate to severe ARDS 환자에서 서바이벌 베네핏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연구 결과가 되겠고요. 하지만 2019년도 작년에 이 early NM 블로커의 사용에 대해서 다시 연구가 있었는데요. 페탈 클리니컬 트라이얼 네트워크에서 시행을 했는데 또 여기에서는 어떤 서바이벌 베네핏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우리가 서바이빙 sepsis 캠페인이나 다른 그 가이드라인에서 이 NM 블로커에 대한 내용은 좀 내용의 수정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예측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프롬 포지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수파인 포지션에 비해서 프롬 포지션을 해서 이 베이스라인에 닫혀 있던 알베올라가 열리도록 하는 그런 이제 그 비전이 되겠는데요. 이전 프롬 포지션에 대한 연구가 전부 네거티브였는데 이 프로세바 스터디에서 포지티브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16시간 이상 우리가 프롬 포지셔닝을 했을 때 서바이벌 베네핏을 보여줬고요. 또 기존의 연구를 다 합쳐서 모더레이트 투 시비어, PF 레이쇼가 150 미만의 모더레이트 투 시비어 ARDS 환자에서도 따로 구분을 해봤더니 이 프롬 포지션이 서바이벌 베네핏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크루트먼트 매뉴버, 그 다음에 NM 블로커, 그 다음에 프롬 포지셔닝을 시행해 볼 수 있겠고요. 최근에는 드라이빙 프레셔라고 해서 기존과 좀 다른 개념인데요. 이 드라이빙 프레셔도 적절하게 유지해 주는 것이 환자의 예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연구가 많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델타 P라고 하는 건데 플라토우 프레셔에서 핍을 빼준 그런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RCT, 9개의 ARDS 연구했던 RCT 그 환자를 3,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 델타 P가 서바이벌에 미치는 연구를 봤는데 보시면 데이 1의 델타 P가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게 모든 그룹에서 의미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그래프를 잘 보시면 이 플래토우 프레셔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감소할수록
이 서바이벌 베네핏이 그거에 맞춰서 움직이는 걸 알 수 있고, 전체적인 에어웨이 프레셔가 증가하더라도 플라토우 프레셔가 일정하게 유지되면 사망률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보여줬던 여러 가지 로우 타이달 볼륨, 플라토우 프레셔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드라이빙 프레셔도 잘 조절을 해줘야겠다. 이건 꼭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하이폭세미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하이퍼캡니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이퍼캡니아는 우리가 이제 CO2를 바깥으로 빼줘야 되는데, 우리 몸 안에서 생긴 CO2를 바깥으로 빼주는 방법은 바깥에 CO2가 낮은 우리가 그 에어가 많이 들어왔다가 자주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이 몸 안에 있는 CO2를 바깥으로 빼주는 게 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행해 볼 수 있는 거는 타이달 볼륨을 증가시켜 주거나 또는 레스피레이션 레이트를 증가시켜 주는 건데, 타이달 볼륨은 또 ARDS가 있는 환자라면 로우 타이달 볼륨을 하기 때문에 무작정 올려줄 수도 없고, 또 레스피레이션 레이트를 너무 증가시키면 너무 빨리 레스피레이션 사이클이 이루어지다 보면 데드 스페이스 벤틸레이션이 생기고 또 오토핍이 생길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무작정 레스피레이션 레이트를 증가시켜 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환자에 맞게 적절한 타이달 볼륨을 유지하면서 레스피레이션 레이트를 유지를 하면서 팔로우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CO2 값을 알면서는 꼭 미니 벤틸레이션이라고 하는 값을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미니 벤틸레이션 분당 환기량으로 한 번 호흡할 때 타이달 볼륨 곱하기 분당 호흡수를 곱한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니 벤틸레이션이 많으면 많을수록 CO2가 적은 에어가 내 몸에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되기 때문에 CO2는 잘 빠져나간다. 그래서 CO2가 올라갈 때는 벤틸레이터의 모니터에서 미니 벤틸레이션이 적정하게 유지되는지를 잘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옵스트럭티브 렁 디지즈의 세팅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옵스트럭티브 렁 디지즈 같은 경우는 COPD 어큐트 익사서베이션이나 에스마 어택이 되겠죠. 이런 경우는 이제 특징적인 게 다이나믹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되겠습니다. 다이나믹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기전을 살펴보시면 일정한 공기가 들어갔지만 처음에 이 공기가 들어간 거에 대한 렁의 익스피레이토리 메커닉에서 처음 이 익스피레이토리 플로우 값이 만약에 들어간 그 공기의 양보다 적다면 다음 익스피레이션 사이클은 이쪽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 이쪽에서 시작해서 두 번째 사이클이 들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 사이클에서도 마찬가지로 익스할레이션이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또 세 번째 사이클은 요만큼의 공기가 채워진 상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적정하게 0., 그러니까 내가 들어간 공기가 다 나가는 이러한 렁의 메커닉스가 이루어질 때까지 내 렁 내부에는 에어가 쌓이게 됩니다. 그걸 이제 다이나믹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이나믹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레스피레이토리 세팅과 다르게 좀 다르게 가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I 레이쇼를 길게 걸고 그다음에 레스피레이션 레이트를 10회에 가깝게 떨어뜨려서 민 익스피레이토리 플로우가 떨어진 값이 잘 오래 길게 유지될 수 있도록 세팅을 해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숨가쁘게 달라왔죠.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피곤하실 텐데 우리가 피곤하면 쉬어야 됩니다. 네, 이제 그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는 메케니컬 벤틸레이터를 가지고 굉장히 렁을 쥐어짜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렁이 이제 피로가 생기겠죠. 그거의 하나가 벤틸레이터 인듀스 렁 인저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걸 예방하는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렁 프로텍티브 벤틸레이션 스트래티지가 되겠고요. 근데 이렇게 프로텍션 할 수 있는 벤틸레이션 스트래티지를 넘어서 렁을 쥐어짜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오히려 렁에 인저리를 주게 되겠죠. 그러면 그런 경우는 오히려 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렁을 프로텍션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면서 환자가 레스피레이토리 페일리어가 교정이 되지 않을 때는 시행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NO도 있고 NM 블로커, 프롬 포지셔닝 이런 것도 있지만 이것으로도 유지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에크모라고 하는 것을 걸게 됩니다. 그래서 에크모를 비유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AKI가 있는 환자가 적정하게 서포티브 케어를 하다가 잘 되지 않는 경우에서 키드니 레스팅을 시켜주기 위해서 리날 리플레이스먼트 세라피를 하듯이 ARDS 환자가 우리가 렁 프로텍티브 벤틸레이션 스트래티지를 하면서 메케니컬 벤틸레이션을 함에도 불구하고 잘 유지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쥐어짜기보다는 렁을 레스팅하면서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기 위해서 에크모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 강의가 여러분의 두려움을 조금이나마 줄여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